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긍정적이게 나온 경제 지표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미국의 PPI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보합권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덜 오른 모습이었고요.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일부 품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정책 변화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로 역시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식품 가격이 1.7%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1.1% 내리면서 이 식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계란 가격 또한 전월 대비 무려 53%나 오르면서 2월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분의 3분의 2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오름세를 계속해서 지속했는데요. 때문에 이달 말쯤 발표될 PCE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쪽의 지표로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전주 대비해서는 2천 건 줄어든 수치고요. 2주 연속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냉각 우려는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4주 평균 신규 청구 건수가 22만 6천 건으로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는 6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차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간은 이 중 하반기 연준이 총 3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는 왜 하락했을까요? 역시나 트럼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 가운데 계속되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영상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Look,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We've been subjected to costs that we shouldn't be subjected to. In the case of Canada, we're spending $200 billion a year to subsidize Canada. Why should we subsidize another country for $200 billion? It costs us $200 billion a year. And again, we don't need their lumber. We don't need their energy. We have more than they do. We don't need anything. We don't need their cars. I'd much rather make the cars here. And there's not a thing that we need. Now, there'll be a little disruption, but it won't be very long. But they need us. We really don't need them. And we have to do this. I'm sorry, we have to do this, yes. The European Union is very, very nasty. They sue our companies. Apple was forced to pay $16 billion on a case that, very much like my cases that I won. They shouldn't have been even cases, but we felt they had no case, and they ended up having an extremely favorable judge and decision. But they're suing Google, they're suing Facebook, they're suing all of these companies, and they're taking billions of dollars out of American companies, many more than the ones I just mentioned. And I guess they're using it to run Europe or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y're using it for, but they treat us very badly. China obviously treats us very badly. Almost everybody does, and I blame past presidents, to be honest. Would be kep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4월 2일자로 계획된 관세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리에서 또 페이스북과 관련된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페이스북이 연말까지 $600억 투자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스콘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경제와 시장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행정부는 집중하고 있고 시장과 미국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단에서 나왔던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메타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 도입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짜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인 커뮤니티 노트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메타는 향후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더 적합하도록 개선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커뮤니티 노트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에서 올해 1월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의 팩트체킹을 폐지하고 도입하기로 했던 기능입니다. 이 팩트체킹 폐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남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세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는 팩트체킹 폐지에 이어서 커뮤니티 노트 기술도 머스크의 X를 따라하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머스크와는 온라인 설전을 벌이는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일지 최근에 머스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장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커버그가 메타의 법인 등록지도 델라웨어주에서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일단 메타의 새로운 기술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화답을 해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저커버그가 따라하는 이 머스크의 테슬라는 간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해당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장중에 주가 4% 넘게 하락을 키워갔지만 장 마무리에는 3%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그리고 실적 부진의 원인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테슬라가 올 하반기 신형 모델 Y의 생산을 본격화하고 또 저가형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비관론자들은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가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도 월가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의견을 보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먼저 JP모건 애널리스트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이처럼 브랜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에 대해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20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반면 모건 스탠리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에 대한 시장 내러티브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올해 늦봄 또는 초여름에 오스틴에서 있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공개하는 로봇데이 이벤트를 꼽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430, 그리고 하단 리스크는 $200, 그리고 상단 시나리오에서는 $800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200에서 $800 사이 어느 쪽이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높은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들뿐만 아니라 월가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 누구의 말이 맞게 되는 걸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쪽의 상황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의 일가가 이번에는 바이낸스 미국 법인 지분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이 바이낸스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 바이낸스 장펑자오 CEO에 대한 사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만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은 보여주지 못한 채 8만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는데요. 주말 사이에 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크립토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